안녕하세요. 창업의 꿀팁을 알려드리는 이종훈의 창업카페 카페지기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강의 내용은 아니니까, 뭐, 강의 내용이 아니니까 관심 없으신 분은 끄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 강의를 듣고, 이제 50대 예비 창업자 한 분이 문의를 주셨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시간이 제가 이렇게 길게 하지 않을 거니까, 조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남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길게 하지 않을게요. 자, 이제 문의 주신 내용은요, 50대 예비 창업자분이세요. 그리고 아이템은 골프 연습 장비로 창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이제 문의 내용이 특허 혹은 디자인을 출원만 한 상태로도 지원 시 유리한가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일단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출원하면은 거의 등록이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심사를 오래 하고 까다로운 게 아닐 거로 알고 있어요. 다만 특허 같은 경우는요. 출원하고 등록되는데 일반적으로는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아직 특허가 아닌 거예요. 그냥 출원만 한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2년 동안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그 2년 동안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등록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그 방법은 특례 조항을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벤처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바로 특허 출원하면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6개월 안에 등록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는 2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특허를 출원했다가 이거를 특허라고 인정해달라 그러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걸 그냥 보통 사람들 다른 멘토들은 아마 답변 거의 못 하실 겁니다. 이게 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디 가서 알려주지 마시고요. 원래 특허를 출원하실 때 특허사무소에서 여러분의 그 아이디어가 기존의 특허로 나와 있는지 혹은 다른 특허하고 충돌이 생기는지 선행기술조사 보고를 하는 걸 해요.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이게 특허 출원할 때 다 비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특허비가 비싼 겁니다. 한 150 이상, 200 이상 나와요. 근데 싸게 100만 원 해주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일단 출원하고 가요. 등록되든 말든. 그거는 심사관이 알아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성적이라면 특허사무소에서 선행기술 조사 보고를 선행기술 조사를 하고 그걸 보고서로 담아서 그걸 심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뒤에 해야 되니까 지금 미리 안 하는 거죠. 그 특허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선행기술 조사 보고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으세요. 특허 정보 분석 기관인 윕스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국가에서 지정한 선행기술 조사 분석 기관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지금 특허를 이렇게 출원했는데 이거 선행기술을 좀 조사해달라. 그러면 보고서를 하나 주는데 제가 알기로 한 3, 40만 원 하는데 거기에 분석을 하고서 결론이 뭐냐면 여차여차한 특허들하고 유사성이 있다 없다 혹은 여러분의 특허가 독창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면 독창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특허로 등록될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첨부하면 특허로 봐줄 수 있어요. 여러분의 특허에 대해서 출원만 한 것보다는 이렇게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까지 첨부한 특허 같은 출원 상태는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왜? 이건 공식적인 문서니까요. 아니면은 특허사무소에서 출원을 해주면 그 보고서가 있는지 보통 있어야 정상인데 없는 경우도 많아요. 싸게 하느라.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허 분석기관 윕스 같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7개의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비용을 내고서 하시면 되고 특허사무소에 했다 그러면 그 보고서를 달라 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첨부해서 얘기를 하세요. 내가 특허는 출원만 된 상태지만 선행기술 분석 보고서에는 이게 독창성이 있다라고 특허성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될 거다.
라고 주장을 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출원한 상태에서는 특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필하고 싶으면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요거 알려주는 사람은 없어요. 네, 저같이 이렇게 기술 창업자 경험이 있고 저도 그렇게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특허는 등록되지 않으면 특허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대안을 드려야죠.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첨부한다. 그리고 보고서 안에는 반드시 독창성이 있다, 특허성이 있다라고 표기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다른 특허하고 충돌이 되면 뭐 어떤 특허랑 유사성이 있음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특허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뜻이겠죠.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일부러 낼 필요는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허나 디자인을 출하하시면 되는데 특허가 안 되고 간혹 그 아이디어성 즉 특허가 아니고 그걸 뭐라 그러더라? 제가 까먹었네요. 잠깐만. 특허 말고 실용신안. 실용신안. 실용신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용신안은 출원을 하면 바로 등록을 해줘요. 근데 이거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특허하고 완전 다릅니다. 선행기술, 실용신안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가 첨부가 돼야지만 특허로 인정을 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특허나 여러분들이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특허는 등록이 되면 특허로 인정받고요. 출원 상태에서도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 그리고 실용신안은 바로 출원하면 등록은 해줘요. 그렇지만 얘는 특허가 아니에요. 실용신안이잖아요. 얘의 특허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조사 보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특허로 인정받아요. 그거 됐고요. 자, 두 번째, 팀을 강조하시던데 1인 창업은 많이 불리합니까? 그러시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팀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1인으로 창업하셔도 지원하셔도 되는데 아마 거의 되게 힘들다 보시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럴 수 있어요. 1인 창업을 하신 다음에 매출을 한 몇 억대 이상, 10억 이상 내요. 그러면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가면 거의 다 돼요. 예창은 내가 포기하더라도. 근데 예창은 거의 다 팀빌딩을 봅니다. 왜냐하면 예비 창업자들은 매출도 없고 고용도 없잖아요.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사업적인 실적이. 그럼 뭘 평가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대표자와 그 대표자와 함께 창업을 하겠다는 분들, 그분들을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근데 1인이면 혼자 해야 되니까 이 혼자의 능력으로 과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겠죠. 만약에 우리 지금 창업하시는 분이 골프 연습 장비를 만들려고 해. 근데 본인이 개발자도 아니거나 혹은 영업만 해요. 나머지 것들을 못 하잖아요.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되죠. 아웃소싱 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아웃소싱으로 다 될 것 같으면 사업 못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도 회사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핵심 역량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술 개발이든 아니면 영업적인 능력이든 뭔가 하나는 꽉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1인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위험 요소가 커요.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반드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직원도 팀빌딩으로 봐주니까 꼭 공동 창업자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팀빌딩으로 가셔라. 자, 세 번째가 팀 구성 시 가족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혈연 관계 보시면 돼요. 혈연 관계. 피가 같아. 그럼 가족이에요. 그러면 여동생의 남편은 피가 다르죠? 그분하고는 피가 안 섞였잖아요. 그냥 가족인 것 뿐이지. 이분은 해당이 안 돼요. 성도 다르잖아요. 성도. 우리가 피가 같으면 성이 같죠? 그분들은 안 돼요. 그리고 이분은 성이 다르잖아요. 피도 다르고. 그럼 남이지. 남이에요. 남. 자, 그 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와 생활혁신 아이디어를 동시에 지원해도 동시에 지원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지원은 가능하는데 동시에 뽑히면 둘 다 이게 사업을 진행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지원이 가능한 게 아니라 동시에 뽑히면 지원할 필요가 없죠. 지원했으니까 뽑힌 거니까. 자,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는 이 기관들에서 우리 창업자분한테 얘기하실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어지는 것도 이 기관들에서 할 거예요. 우리 창업자분은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지원하세요. 얘가 될지, 둘 다 될지, 둘 다 안 될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 지원하고 보는 거지. 그리고 선정이 다 됐어. 너무 좋아. 둘 다가 다 됐어. 너무 해피한 케이스죠. 그쵸? 이런 경우는 그냥 아무 말 없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 이 기관들에서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시면 돼요. 그때 뭐가 좋은지는 돈 많이 주는 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 음, 예비 창업 패키지가 먼저 접수받고 얘가 나중에 접수받아서 얘가 선정이 되면 얘는 자동으로 탈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선행으로 접수된 것이 선정이 되면 후행 뒤에 진행되는 것들은 자동 탈락시키는 시스템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복골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먼저 뭐가 나오던 유불리를 따지지 마시고 다 지원하세요. 그리고 상황 봐서 중간에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과정 중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하고 얘하고 사업화 자금이고 얘가 사업화 자금이 아니라면 중복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사업화 자금이라면 중복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얘가 만약에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잠시 헷갈렸어요. 잠시 헷갈렸는데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방금 확인을 해봤는데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생활혁신형 소상공인을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사업 R&D 과제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같은데 이름을 지금 아이디어로 해놔가지고 제가 순간 헷갈렸어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은 일단 융자예요. 융자. 성공불융자. 즉 성공했을 경우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폐업한 사실이 없다면 성공한 걸로 보고 그 기준이 있어요. 성공 기준에. 그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융자는 계속 유효하게 융자자금, 빌린, 대출로 보기 때문에 갚으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를 했어. 그래서 폐업을 했어. 그러면은 갚지 않아도 되는 자금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융자금이 무상 출연금으로 바뀌어서 그냥 상계 처리가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낼 필요는 없어요. 망했을 경우에. 그쵸? 자,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나으냐는 건데 이왕이면 얘는 2천만 원까지인가 밖에 안 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천인가 3천인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로 굳이 시작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비 창업 패키지를 먼저 받는 게 답이겠죠. 네, 그래서 아마 요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게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이라고 하면 제 말이 맞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금은 불용성 자금인가요? 이 불용성이라는 게 사용을 못하는 자금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불용성이라는 게 한자어로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일단은 사용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은 예비 창업 지원금은요, 우리 창업자분께서 쓰시고 싶은 웬만한 사용처에 다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걸 받으시는 게 좋고요. 다만 여기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가족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처남이 아니지. 제부가 되네. 그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가족 범위안은 들어있지만 어쨌든 성도 다르고 피도 안 섞여 있으니까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 인건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한테 인건비 주는 건 오케이. 그죠? 그 다음에 비싼 장비 못 사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비를 사서 되팔면 현금이 되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은 사지 못하게 합니다. 사지 못하게. 그래서 재료비라든가 가공비라든가 외주 용역 정도는 돼도 장비 비싼 거 사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심사를 해서 허락 안 해주려고 해요. 웬만하면. 네. 네. 요 정도에서 답변이 됐나요? 자,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질문 많은 사람 좋아해요. 강의 듣고 질문이 많아야지. 강의 듣고 질문 없다는 분들은요, 제 강의 내용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정상입니다. 아주 질문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뵙고 상담하고 싶다는데, 사실 이게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스케줄을 다 비워놔야 저한테 의뢰하시는 기관들한테 맞춰서 제가 스케줄을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막 그 유튜브 보고 만나자 그런 분들을 다 대응을 해버리면 제가 생계형 업무를 해야 될 시간에 그분들 만나버리면 제 생계 활동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 이 시간은 저한테 강의나 뭐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비용을 주고서 저를 오라는 곳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시간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 시간은 제가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제가 만나는 걸 별로 원하지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6시 넘어서 9시까지, 그 다음날 9시까지는 저도 제 업무가 개인적인 업무가 있을 거고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여러분들을 만나면은 여기든 어쨌든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쵸? 시간을 뺏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메일을 달라는 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제가 쉴 땐 쉬고 그 다음에 제 개인 업무 보고 짬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릴 수가 있어요. 밤 12시에 드릴 수도 있고 뭐 1시에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유튜브도 밤에 뭐 새벽에 막 올려요. 그건 제가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보고 뭐 새벽에 만나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것 자체가 이게 어쩔 수 없이 모르는 분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일이 돼버려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좀 어쨌든 저한테 좀 불편한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일단 보기보다는 이렇게 외향적인 건 맞지만 사실은 되게 사람 만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 개인적인 삶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안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하고는 통화해야겠다. 내가 그래도는 네가 만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메일이나 이렇게 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부족하면 이렇게 뭐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럼 저한테 신청해라. 그렇게 꼭 만나야겠다면 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메일 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좋죠. 그렇죠? 자, 이렇게 뭐 오늘 특정한 분의 답변을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비슷한 질문들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혹시 그분들 한 포함, 그러니까 질문 주신 우리 예비 창업자분 포함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